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7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학급 29명은 주어진 표와 같이 A, B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한다고 합니다.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B 과목을 배우는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의 B 과목 배우는 확률을 구해달라. 자, 조건부 확률이 나온 거죠. 조건부 확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학생은 A 과목, B 과목 이렇게 이제 합쳐야 되는 거니까 여학생 수는 합쳐서 17명이 되겠고 그 중에서 B 과목은 몇 명? 9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17분의 9 이렇게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뭐 여학생 중에 뭐 B 과목 이렇게 해서 이제 9명이니까 뭐 전체 29명 중에 9명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을 이렇게 체킹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 인식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풀어달라. 이런 문제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6 컨비네이션 제로 1, 2, 3, 4에서 6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1 플러스 x에 우리가 이제 6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6 컨비네이션 제로, 6 컨비네이션 1 x, 6 컨비네이션 2 x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쭉 해서 6 컨비네이션 6 x에 6제곱 이렇게 전개될 때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오른쪽에 나온 식 모양이 주어진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6 컨비네이션 제로, 6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이 x 부분은 이제 전부 다 1로 바뀌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형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패턴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64를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만세를 외쳐야 됩니다.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쉬운 거니까 자 이때 이제 A 확률하고 다음 확률 주어졌을 때 합 확률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이런 식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정의를 이용하면 곧바로 이제 B 확률이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뜻인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으면요 그대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B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서 4분의 1 이렇게 좀 해가면 되겠죠. 자 이때 뭐 4분의 1 뭐 미리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 식을 보게 되면 이제 독립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PA 곱하기 PB 이렇게 좀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뭐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P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덧셈 정리를 기억하고 있느냐? A 확률 더하기 B 확률 그 다음에는 빼기 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A 확률 5분의 2 나왔고요. B 확률 4분의 1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뭐 가볍게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둘을 또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5, 4, 20에 2, 1은 2 이렇게 처리돼서 뭐 10분의 1 처리되는데 뭐 우리 통분할 거 생각하면은 20분의 1로 가면 게 좋겠습니다. 8에다가 5 더하기 해주고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20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되는 뭐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되면 교집합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서 이제 계산됩니다. 이런 형태가 독립이라는 조건이죠. 이제 계산법 자체가 확실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만세를 외쳐가면서 풀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라고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 교집합 확률이 두 확률이 곱이다라는 사실만 알면 풀어가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무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A와 B의 확률 두 확률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B 확률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키포인트는 배반 사건이군요. 배반 사건. 자 어떤 경우죠? 두 사건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없는 즉 두 사건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이런 관계가 이제 배반 사건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A 합 B의 확률 구하게 될 때 A 확률에다가 B 확률 그 다음에 빼기 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해야 되는데 이 뒤 부분이 이제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합 B 확률 구해 그냥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B 확률을 구해가는 거니까 A 확률은 3분의 2의 B 확률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원래 B 확률을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3분의 5의
비확률이 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에 의해서 B확률은 10분의 3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연산이 되는 거죠. 자, 배반 사건이 어떤 경우인지 교집합이 공집합 되는 거니까 우리가 덧셈 정리 계산할 때 뒤에 이제 교집합 확률이 0이라서 사라지는 부분이니까 이제 앞에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식이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풀이하는데 무난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겠습니다. 6개의 수 0, 1, 2, 3, 4, 5에서 중복 활용해가지고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자리를 만들면 되죠. 자, 맨 앞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를 갖다 쭉 써야 되는데 0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자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올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가 되겠고요. 자, 중복 활용된다고 했으니까 모든 숫자가 다 오는 거니까 가운데는 6가지. 맨 마지막은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숫자들 중에서 0, 2, 4 짝수만 오면 되겠죠.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0까지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세 자리 만드는데도 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각각 다 조건이 좀 있겠습니다. 자, 0이 오면 안 되겠고 중복이니까 뭐 모두 다 와도 되고 짝수니까 짝수들만 좀 와야 되겠고 간단한 문제지만 조건들이 조금 이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주머니 속에 검은 구슬 하나, 노란 구슬 4개, 파란 구슬 그러면은 10개의 구슬이 있네요. 이에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서로 다른 3개의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10개에서 2개를 꺼집어냅니다. 해주면 되겠고 서로 다른 색 그러면 이제 검은색 하나에 검은색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하나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노란색에서 하나를 꺼낼 때 여기다 1컴비네이션을 쓸까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쓰기 싫은 값을 쓰려니까 좀 잘 안 쓰지나 봅니다. 1컴비네이션 1.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검은색 하나에다가 파란색 하나를 꺼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 하나에 노란색 하나에 파란색 하나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은 5, 9, 45가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뭐 4에다가 그 다음 5에다가 그 다음 여기가 4, 5, 2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분자가 뭐 29가 되는 거니까 뭐 약분이 안 될 숫자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45분의 29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 검은색이 하나니까 뭐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뭐 노란색 2개, 뭐 파란색 2개 이렇게 6건을 이용해서 풀어도 무난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자 2명과 남자 3명이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여자 2명이 이웃하여 앉을 방법의 수를 구하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이웃한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됐을 때 풀이 원리는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웃하는 부분들을 묶어서 하나로 처리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묶어라. 그러니까 여자 2명이 이제 묶어서 이제 한 명처럼 생각하면 되겠고 남자가 3명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4명으로 판단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자, 원모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원순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공부한 대로 이 부분들이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n-1팩토리얼 이렇게 좀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자, 4명을 나열하는 가지수.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는 첫 번째 나열하는 것이 뭐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n1 곱하기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열된 여학생 2명이 자체적으로 둘이서 이제 자리 바꾸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팩토리얼 이렇게 곱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돼서 가볍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곳에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웃할 때는 묶어서 하나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나중에 이제 뭐 자체 내에서 나열되는 이 가지수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요.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이제 공식 배운 부분들을 적용해서 이 공식 자체가 또 변형을 좀 감안해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모두 다 똑같은 자리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 이제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 기준 잡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 나열하는 n-1 팩토리얼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간단한 그래도 뭐 2개 정도니까 뭐 간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간단한 이론들이 결합된 거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 6개의 문자를 모두 배열할 때 R이
맨 뒤에 R이 와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열하는데 맨 마지막에 R 이렇게 쓰고 나면 나머지 숫자는 이제 앞에 나 이러는 거죠. 그럼 뭐 이건 오히려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C가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있군요. C, I, L, E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부분 이제 같은 문자가 있는 나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섯 개를 전체를 나열하는 것은 5 팩토리얼이 되는데 같은 문자가 두 개 있으면 2 팩토리얼. 이 C가 이제 나열되는 가지수, 서로 다른 문자처럼 나열되는 가지수만큼 어떻게 줘야 되겠다. 나누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2 팩토리얼은 좀 약분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20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얼마인가요? 60 이렇게 답이 돼가는 간단한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9번입니다.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 B 두 사람이 차례로 한 개씩 뽑는 시행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그럼 두 번째 뽑을 때 주머니 상황이 좀 바뀐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다 라는 얘기는 A가 당첨되거나 아이고 이거 합집합이 불편하죠. 자, 기억을 풀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당첨이 안 된다. 10에서 당첨이 안 되는 제비가 그러면 7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비가 9개로 바뀌었고 당첨 안 되는 제비도 6개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약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3, 3은 9, 2 나왔는데 또 약분되죠? 그러면 이제 15분의 7 모두 당첨이 안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에서 15분의 7을 이제 빼주면 15분의 8 이렇게 더 나와야 되는데 15분의 7을 써 있네요. 모두 당첨 안 되는 경우. 이거 좀 잘못됐고요. 다음 니은은 두 사람 모두 당첨이 되지 않을 확률은 이게 이제 15분의 7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당첨될 확률과 같다. 모두 당첨 안 된다. 이렇게 되는 확률은 방금 전에 구해놨던 15분의 7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만 당첨되는 것은 앞사람 그 다음에는 앞사람이 안 되고 뒷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좀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10분의 3 당첨되면 되겠고 제비가 9개로 바뀌었고 당첨 안 되는 제비는 7개 더하기 10개 중에 당첨 안 되는 제비 그 다음에 9개 중에서 당첨되는 제비 이거 순서만 바꾸는 거지 뭐. 네, 계산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군요. 됐습니까? 3 이렇게 약분해서 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30분의 7 더하기 30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하기 주면 15분의 7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가 똑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A가 당첨이 되는 사건과 B가 당첨이 되는 사건은 서로 종속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B가 당첨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각각 계산할까요? 일단은 그럼 각각 계산부터 봅시다. A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 되겠고 B가 당첨될 확률은 A가 당첨된 상태에서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된 상태에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10분의 3에 9분의 2가 되겠고 여기는 10분의 7에 9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3 하나 약분 이렇게 일단 처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분의 여기는 2에다가 여긴 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0분의 9가 되네요. 그죠? 30분의 9. 그럼 또 약분하니까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B 확률도 10분의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모두 당첨될 확률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독립입니까? 이거 좀 종속입니까? 물어보려면 이제 계산 자체는 이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성립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사해야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10분의 3, 10분의 3 해서 이제 100분의 9가 되는데 이 교집합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거든요. 둘 다 당첨되는 이 확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계산한 결과가 같아질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같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제 B가 지금 이게 좀 구워진 여기 좀 차례대로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A가 당첨되는 것은 관련이 없겠지만 B가 당첨되는 사건은 A가 무엇을 뽑았냐에 따라서 B가 좀 상황이 바뀌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모두 다 합해서 계산했을 때 10분의 3 해서 둘의 당첨 확률이 이제 같아지긴 하지만 자, 지금 이제 교집합 부분은 여기에 B 구해가는 거에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B가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니까 종속 사건이 당연히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3z는 6에 대하여 x, y, z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좀 관찰을 해보면 여기 z에만 문자 이 개수 3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z만 좀 이제 특이한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z가 0이라면, z가 1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z가 얼마라면 2라면,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해야지만 좀 무난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로 다른 두 개 중복하렇게 6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냥 뭐 x 0, 6에 1, 5에 이렇게 해서 6,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7가지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뭐 굳이 공식을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면 0부터 0, 3에서부터 3, 0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가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수는 12가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있는 부분들을 뭐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렇게 공식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주어진 식의 특징에서 개수가 좀 다른 이런 형태의 Z 문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경우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했다. 이런 전체적인 좀 큰 틀의 흐름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와우, 독립시행이라고까지 가르쳐줬습니다. 똑같은 일을 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인 건데 가르쳐줬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짝수의 눈이 2번 나와야 할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5번 중에서 짝수가 2번 나와라.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러면 짝수는 나올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2번. 그럼 반대되는 부분은 홀수인데 역시 2분의 1이 되겠고 역시 3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5 코미네이션은 10이 되겠고 이 부분은 2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2가 이제 좀 약분되는 거니까 이건 5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된다. 지금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때 A하고 N은 얼마냐라고 해서 이제 계산해서 더하기 하라고 했는데, 야, 여기 이제 약분하라는 거 그러면 또 힌트로 또 제공됐습니다. A가 홀수라고까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짝수 부분 이제 약분해서 사라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5하고 4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더하기해서 9라고 답해가는 그냥 무난한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항정리의 일반항 구해가는 것처럼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잘 점검하면 풀이하는데 무난한 뭐 걸림돌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남자 5명, 여자 2명, 7명이 그림과 같이 앞줄에 3명, 뒷줄에 4명이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자 2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서 옆으로 나란히 이웃한다. 아, 이게 중요한 거네요. 이웃한다. 이렇게 서는 방법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자의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여자를 먼저 나열하면 되겠죠? 앞줄에 나열될 때는 이렇게 이웃해서 나열되는 가수가 2가지가 되겠고, 뒷줄에 나열될 때는 이렇게 나열되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고, 되겠습니까? 5가지. 그럼 이제 하나를 딱 선택하게 됐을 때 이 둘이 또 나열되면 둘이 또 자리를 바꾸는 거가 있으니까 이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여자를 모두 나열했습니다. 여자 나열이 끝나면 나머지 자리에다가 남자 5명을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겠고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5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120이 되는 건가요? 120에다가 10을 곱하기 해주니까 결과는 그러면 1200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조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뭔가 조건이 하나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5호 옆으로 나란히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앉을 곳 둘, 셋. 아, 이걸 한꺼번에 할 거면 앞줄 뒤줄 괜히 나눴습니다. 5번 됐습니까? 자, 선택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둘이 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와, 요런 부분들은 빠뜨리기 쉽잖아요. 그럼 이제 2 곱하기가 빠지면 600 돼서 이제 1번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자 나열까지 해서 자, 꼼꼼하게 주어진 조건들을 잘 살펴서 나열해 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안쪽에 있는 en 컨비네이션 제로, en 컨비네이션 5, 2, 6 건너뛰는 거군요. en 컨비네이션 4 해서
EN 컨비네이션 EN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x의 EN 제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 EN 컨비네이션 0, EN 컨비네이션 1, x, EN 컨비네이션 2, x 제곱 이런 패턴으로 해서 EN 컨비네이션 EN, x의 EN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2의 EN 제곱이 되겠고 EN 컨비네이션 0, EN 컨비네이션 1, EN 컨비네이션 2 해서 모든 항이 다 써져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고요. 그럼 EN 컨비네이션 0는 문제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고 해서 쭉 가서 맨 마지막엔 EN 이 부분 이제 짝수니까 자 이제 EN을 만들어준 것은 이제 뭐 짝수 개수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어진 식 두 개를 이제 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2의 EN 제곱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의 2배의 EN 컨비네이션 0 홀수 부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죠. 그래서 EN 컨비네이션 EN 이런 형태로 해서 짝수 부분들이 남겠다가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구해야 될 이 패턴이 EN 컨비네이션 2, EN 컨비네이션 4 해서 EN 컨비네이션 EN이 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다. 2로 가서 나누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2의 EN-1 제곱 이런 사실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2의 EN-1이 어떻게 해주면은 이제 50보다 크고 그 다음에는 뭐 얼마입니까? 이게 숫자가 좀 커졌습니다. 2000보다 작아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2의 EN 제곱이 되겠고 그럼 이제 100 해주고 40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인근에 있는 2의 지수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죠. 2의 6제곱이 6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보단 좀 커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지금 3 들어가게 되면 2의 6제곱이거든요. 그럼 이제 2의 n이 4가 됐을 때 n이 4가 됐을 때 2의 8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충분히 좀 커지게 됐고 n이 5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10제곱 되니까 가능하겠고 이게 이제 1024가 되는 거죠. n이 6이 돼서 2의 12제곱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의 12제곱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4를 더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와우 이거는 4로 곱하니까 16에다가 8, 9에다가 4096 되니까 4000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 5 이렇게 몇 개밖에 없습니까? 두 개밖에 없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답은 이제 뭐 9로 구했는데 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유도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그랬을 때 이제 쭉 2n 제곱 전개식이죠. 전개식에서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결과들을 합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얻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2의 2n 제곱 마이너스 1, 2의 2n 마이너스 1승 이런 형태가 되는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알아야 풀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정리에서 유도되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좀 학습을 잘 했느냐 질문하는 건 그런 문제인데 자, 이렇게 좀 변형들이 좀 이제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유도 과정 자체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하, 여기 이렇게 좀 하나 좀 더 곱하게 돼 있죠? 그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4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x 빼기 1의 4제곱 이렇게 좀 둘로 나누면 되겠죠? 4제곱 개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개한 다음에 x를 또 곱하기 할 거니까 이곳에 x 세제곱 개수를 구하면 되겠고요. 이쪽은 아예 여기서 4제곱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구하겠습니다. 자, 4제곱 형태에서 세제곱 구하는 거니까 4에서 3 2x가 3번 선택되고 마이너스 1이 한 번 이렇게 선택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는 뭐 안 썼고요. 다음은 이제 3 곱하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중에서 4번은 모두 2를 4번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마이너스는 선택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계산되겠죠? 자, 이 부분은 4가 되겠고 곱하기 8, 자 마이너스를 이제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3 곱하기 여기는 16 이렇게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8에서 48, 31을 빼야 되는 이런 형태라면은 계산 결과는 뭐 16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맨 처음 부분에 있어서 주어진 식, 와, 4제곱에서 끝나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곱하기 됐을 때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뭐 가로 자체를 이제 전개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서 차분하게 이제 대처해 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살짝 좀 복잡해진 요소가 담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경시대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3학년 학생 중 60%는 작년에 이 대회에 참가했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 작년에 참가했던 학생의 90%와 참가하지 않은 학생의 30%가 올해 경시대회에 참가도 희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한번 볼까요? 자, 작년에 참가를 했던 그런 학생 그룹하고 작년에 참가를 하지 않았던 학생 그룹을 이렇게 좀 나눠줬습니까? 자, 작년에는 60%가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는 참가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전체 합쳐서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60명, 40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올해 참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90%는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했던 학생들의 이 중에서 90%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90%면은 54명이 되겠군요. 이걸 60명으로 치면 54명이 올해 참석했고 참가하지 않았던 학생 중에 30% 그러면 3을 곱하니까 12명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 학생이 올해 참가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뽑은 학생이 올해 경시대에 참가를 희망한 학생일 때 작년에도 참가했다. 그럼 이 둘을 이제 합하면 올해 54 더하기 12 해주면 올해 참가 희망한 학생이 되겠고 작년에도 참가했던 사람은 이 중에서 얼마다? 54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69 54입니까? 69 54, 62 12, 69 5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약분이 좀 깔끔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는 11분의 9로 계산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좀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요소가 좀 살짝 불편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뭐 작년에 참가했다, 참가하지 않았다. 60%. 그럴 때 이제 전체를 이제 100명으로 보고 이제 60명, 40명 이런 부분 쓸 수 있게 한 것 같고요. 참가했던 사람 중에 다시 90%.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30% 이렇게 해서 이제 명수를 구해놓는 이런 과정, 좀 내용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15번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나름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전년도에 참가했다. 마지막 부분들이 이 부분 계산하는 게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가 되는 거죠. 참가했다는 전제 조건 중에서 이렇게 좀 작년에도 참가했던 사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문장 정확히도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더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차 조금 이제 문장이 좀 길어져서 복잡해졌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재생 시간이 5분인 서로 다른 음악 파일 5개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어붙여서 UCC 배경음악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 30분짜리가 중요해. 배경음악 가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어붙이기를 할 때 자르거나 겹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음악 파일을 모두 사용한다. 5분짜리 5개를 모두 사용한다. 그럼 5 곱하기 5 해서 25분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30분짜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분이 필요한데 음악 파일 하나를 좀 더 써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같은 음악 파일을 뭐 하나를 좀 반드시 써야 되는데 같은 종류의 음악 파일은 연속으로 이어붙이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파일을 좀 더 사용해야 되는데 그 파일들은 겹치면 안 되겠다. 자, 어떻게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요. 자, 이렇게 제일 먼저 2회 사용해야 될 음악 파일 하나를 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개의 음악 파일을 배열을 쭉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2회 사용할 음악 파일을 이제 배치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곳이 셋, 넷, 5가지가 되겠죠. 5가지 중에서 들어갈 곳 2곳을 이곳, 이곳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논리 절차를 좀 거쳐서 전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5 곱하기 4팩토리얼은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5, 4, 20에 120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와우 야 이거 음악 파일 6개 이어 붙이는데도 조건이 있는데도 뭐 1200까지나 나오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가느냐 오늘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 5분짜리 5개 써가지고는 25분밖에 안 되죠. 30분짜리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한 개의 음악 파일을 더 써야 돼서 2회 사용할 음악 파일을 하나 좀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2회 사용하는 음악 파일은 연속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처리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4개의 음악 파일을 먼저 나열을 해주고요. 그곳에다가 들어갈 곳 5군데 중에서 들어갈 곳 2개를 선택한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런 조건들이 이제 뒤쪽에 좀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 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세 학생 ABC가 포함된 10명의 학생이 그림과 같이 일렬로 배열된 10개 의자에 차례대로 앉는다고 합니다. A가 BC보다 왼쪽에 앉는다라고 할 때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까? A, B, C 중에서 서로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될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자는 같은 가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자, 그러면 A가 BC보다 왼쪽에 앉는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A, B, C를 이렇게 같은 문자 하나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A, A, A 이렇게. 자, 근데요, A가 BC보다 왼쪽에 앉는다고 했지, B하고 C 사이에는 순서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일단은 들어갈 곳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이 B, C 부분들은 배를 때 B, C, 그 다음에 뭐 C, B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요소가 좀 단계는 있군요. 자, 어쨌든 전체는 같은 문자로 살펴보는 거니까 10팩토리얼에 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BC가 나열될 수 있으니까 2를 이제 곱하기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가 BC보다 왼쪽에 나열되는 가지수를 구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자, 이 세 사람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나머지 7명을 열심히 쭉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사람이 나열되게 되면 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틈이 생기겠죠. 8개의 틈 중에서 3개의 틈을 열심히 찾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3개의 틈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ABC를 가서 배치해야 되는데, 자,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배치를 하려면 이제 맨 앞쪽은 무조건 A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두 자리에다가 B가 오느냐 C가 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나열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연산만 정확하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2는 이제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약분해가지고 19, 8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곳에 19, 8이 있겠고 3팩토리얼은 위에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8, 7, 6에다가 3팩토리얼 나누게 했는데 3팩토리얼 또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숫자는 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8도 약분하고요. 자, 그러면은 3이 나왔는데 3, 3은 9에다가 여기가 또 2가 돼 있으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은 15분의 이곳에 아직 7이 남았나요? 그래서 이제 15분의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계산도 좀 살짝 복잡하고 우리가 이제 주어진 부분들을 전체 가지수하고 전반적으로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A가 C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부분이 전체 가지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일 때 같은 문자 한 문자로 봐서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B, C 사이에는 또 순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체 가지수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두 사람도 이웃하면 안 되겠다. A, B, C 중에서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면 안 되니까, 자, 이때는 또 조금 더 새로운 원리, 7명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 들어갈 좌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A가 왔을 때 이제 B, C가 또 나열되는 가지수 이렇게 됐습니까? 오,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수식 다 이해를 하고 나와 있는 설명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에 또 복습 철저하게 좀 잘해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능력들 많이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한 주머니 속에는 12개의 공이 1부터 10까지 잔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 시행할 때 6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다. 6의 약수요? 그럼 A 집합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6의 약수 1, 2, 3, 6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다. 4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은 B다. 그럼 B도 좀 만들어놔야 되죠. 4의 약수 1, 2, 4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표본구간 S의 한 사건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C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C는 확률이 0이 아니다. 공집합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 오호. B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은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C라는 것은 그럼 배반 사건이니까 B하고 배반 사건이니까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원소가 빠지니까 3, 1, 2, 3, 4 빠지고 5, 6, 7, 8, 9, 10 이런 곳으로 해서 이곳에서 이제 뭔가로 좀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하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독립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이 나올 수 있는 원소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36 중에서 원소를 이제 뭔가를 좀 열심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PA 확률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원소가 12까지군요. 어유, 근데 이게 가다가 10까지 써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11, 12까지 더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카운팅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12 중에서 4개가 있는 거니까 3분의 1일 확률은 PA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PC 확률들이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A 교집합 C를 좀 구해서 이제 독립인지 이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원소가 36 2개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라면 이렇게 되겠죠.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면, 혹은 PA 교집합 C는 2개라면 12분의 2. 뭐 약분하지 말고 일단 이제 개념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2개 되거나 뭐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독립이 되려면 이곳에 3분의 1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독립하려면 A 교집합 C 하는 부분들이 PA 곱하기 PC 결과가 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집합 확률은 12분의 1이 이렇게 나와 있고 PA 확률은 3분의 1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이라는 것은 12분의 원소가 몇 개냐면은 3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집합을 이제 만들어야 될 때 확률 자체가 이쪽이 12분의 1이 되는 경우를 풀 때는 이렇게 4분의 1이 되니까 원소가 좀 3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C 집합을 만들어야 될 때, 자, 3, 6 중에서 C 집합을 이쪽 어느 데 여기다 그냥 만들죠. 위에다가 만들 때 조금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3, 6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지수는 이제 2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교집합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7개의 원소 중에서 그 다음에 원소를 3개 만들어야 되니까 2개를 이렇게 좀 골라다 놓게 되면 이제 원소 3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쪽 오른쪽 표를 풀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자, 역시 확률이 12분의 1, 교집합은 12분의 1이고 A 확률은 3분의 1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성립하려면, 자, 지금 교집합의 확률이 지금 12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어이구, 깜짝이야. 12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성립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6분의 1이 거니까 성립하려면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되나요? 오호. 그럼 원소가 이 부분은 이제 12분의 6해서 원소가 6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좀 구하려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교집합의 원소가 2개 돼야 되니까 이 집합은 이제 3, 6이라는 원소가 좀 다 둘 다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원소가 4개 필요한 거니까, 자, 다시 7개의 원소 중에서 4개의 원소를 이제 골라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포함해서 6개의 원소가 되겠죠? 그럼 이 2가지 경우가 C 집합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정리하게 되면 2 곱하기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자, 계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7 곱하기 6 나누기 2는 이제 약분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7 곱하기 3이니까 7, 6, 5, 3이니까 3 곱하기 1에서 이제 여기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7 공통에다가 6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지수가 11에다가 7 곱하는 거니까 77가지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군요. 77가지 나왔습니다. 오, 18번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자, 일단은 6의 약수되는 집합, 4의 약수되는 집합 이렇게 돼서 집합들을 뚝뚝뚝 구해놓은 부분 무난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C 집합을 구해갈 때 이제 배반 사건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B 집합하고 배반 사건이니까 1, 2, 4라는 원소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3,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숫자들 쭉 정리해놨고, 이걸 가지고 이제 C 집합에 이제 원소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A하고 C하고 독립이다. 근데 이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원소가 3, 6 2개가 있으니까 교집합이 이제 원소가 하나가 될 때랑 교집합 원소가 2개 될 때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독립을 만족해주는 수식이 되어 있고요. 교집합 원소가 이제 하나가 된다면 여기가 12분의 1이 되고 원소가 2개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이때 그러면 B집합, A집합의 확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B집합 확률에서 원소가 이제 3개로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 그래서 자, 3, 6 중에서 2개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이건 원소 개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원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확실하죠? 7개 중에서 원소 2개 골라다 놓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가 2개라면 확률이 이제 6분의 1 되는 건데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돼야 돼서 원소가 이제 6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교집합의 원소 2개니까 3, 6 모두 있고 나머지 원소 4개를 또 더 골라둬야 된다. 됐습니까? 2개 고르고 4개 고르고 해서 최종 나온 요 수식을 이해가는 이 절차. 배반, 독립의 계산에서 이제 어떤 조건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빠른 흐름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도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까탈스러운 문제 18번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습해서 잘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 집합, B 집합에 대해서 A의 집합에 속하는 두 원소 A, B일 때 원소가 커지면 결과는 점점 더 커져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자 이걸 만족하는데 또 F2하고 F5는 결과가 합쳐서 10이라는 조건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함수 대응은 벤 다이그램을 딱 그려보면 되겠죠. 1, 2, 3, 4, 5, 6 해서 우리가 좀 쭉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열심히 대응해가면 되는데 2하고 5가 가서 대응되는 경우가 좀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죠? 10이 돼야 되겠다. 10을 만들 때 제일 큰 숫자가 이렇게 5가 대응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3 대응되는 경우 그럼 또 있네요.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됐을 때 자 1, 2, 3, 4, 5, 6, 7 돼 있다면 2, 5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 줄여서 6이 된다면 여기는 또 이제 4로 이렇게 대응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또 하나가 또 더 있네요. 1, 2, 3, 4, 5, 6 이렇게 처리되면 여기는 1, 2, 3, 4, 5, 6, 7 돼 있는데 2하고 5가 가서 대응돼 하나를 줄여서 또 5가 대응되게 되면 또 5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죠? 그러면 5 더하기 해서 또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좀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커져라 그랬을 때 이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요 3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4는요. 이쪽에 3, 4, 5, 6, 7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원소 중에서 3, 4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고 그러면 6은 당연히 7 대응되니까 6은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 곱하기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더하기해서 6에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 5, 15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45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 5, 6, 세 가지 중에서 3, 4가 가서 대응될 두 가지를 선택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6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는 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4 곱하기 이 부분이 이제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요. 이렇게 처리되면 4 곱하기 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48가지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3, 4는 전부 다 5에 대응돼야 되겠고 6이 가서 대응되는 숫자는 3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5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45에다가 48에다가 15를 좀 더하기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50에 60 되겠고 4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108가지가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이제 얼마나 잘 매매해 가느냐가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죠. 특히 이제 2, 5 이렇게 합쳐서 이제 10이 돼가는 이런 형태니까 이제 3, 7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4, 6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둘 숫자가 모두 5인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 증가 함수 형태니까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 그 다음에 가지수 이제 특히 이제 가운데 부분들에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중복을 하게 해서 대응될 숫자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9번. 그냥 간단하게 공식 한 방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요. 주어진 조건들을 잘 나열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체킹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7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농구 선수는 지금까지 5m 거리에서 7,500번이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네요. 던져서 2,500번 성공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투를 3번 이상 성공시키면 즉시 상금이 지급되고 4번 이상 실패하면 탈락하는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오, 재밌는 대회네요. 이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투를 시도할 때 성공할 확률을 구해달라. 자, 이런 부분들은 뭐죠? 직접 시행해서 얻은 결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경험적 확률 혹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죠. 7,500번 중에서 2,500번이 성공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75번 중에 25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이게 이제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하, 일반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3번 시도한 결과 1번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그래요? 그러면은 2번은 실패하고 1번 성공한 이 현재 스코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좀 중간에 보게 되면 3번 성공하면 즉시 상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앞으로 2번 그냥 곧바로 성공해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한 번 또 실패하는 확률이 더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공하게 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실패, 성공이니까 실패가 3번까지도 용서가 되죠? 됐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가 2번 더 나올 수 있는 건 안 되죠? 그러면 이미 4번 되는 거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지수가 2번 돼서 이런 시행들을 이제 앞으로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연속해서 성공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3분의 1이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과정은 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번 중에서 한 번, 자, 한 번은 성공, 한 번은 실패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이곳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요. 9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27이 되겠고 여기가 2에다가 2 이렇게 계산되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7분의 3 더하기 4 해서 정답은 27분의 7이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뭐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주어진 조건들을 그냥 유연하게 좀 대체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500번 중에서 2,500번 그럼 확률, 성공 확률 나와 있고요. 3번 중에서 한 번이 이미 성공되어 있는 이 상황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뜻 잘 봐야 되겠습니다. 3번 성공하면 지급되고 3번 실패하면 탈락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금을 받으려면 연속 2번 성공해서 3승을 채우거나 그 다음에 한 번 실패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3패가 나왔으니까 실패가 더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이때 이제 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독립시행을 처리했고요. 맨 마지막 것까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위의 확률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절차 보여드렸습니다.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중간에 좀 뒤쪽 파트 부분에서는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 문항 좀 존재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 이제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하길 바라겠고요. 자, 20번 7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해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7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